안녕하세요. 네, 손태석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논술 전형 지원 전략 및 대비법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논술을 최소한 3개 이상을 쓰겠다라는 거죠. 아닌가요? 여기 몇 분은 이제 6논술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3개를 기준으로 보통 평균이 3개에서 4개를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3개에서 4개를 지원하면요, 큰 고민이 없어요. 아닌가요? 왜냐면 시험 1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전에 볼만한 대학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 이후에 시험을 토일 해서 4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4일에 원서가 6장,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하루에 2개를 봐야 되나? 오토바이 타야 되나?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 전략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이 좀 준비되는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라면 큰 고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맞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런 자리에 오시면 저만 이렇게 본인만 뭔가 위축되고 나만 6논술인가 하는데 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전형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줄 여정은 아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궁금한 시험일 및 시험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수능 끝난 19일 정도 되면 하루에 6개에서 8개 대학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거죠. 그날 서울은 끝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아닌 이상 움직이는 건 정말 힘든 날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쩌지? 내 내신 지나간 과거를 돌릴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난 경쟁률 확인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3페이지 펴시면요. 수능 최저 기준 보시고, 이게 작년에 올해 초죠. 지금 수시로인가요? 아닌가? 맞나? 네, 하여튼 대교협에서 요구해서 대학별로 지금 작년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저희가 놀랬던 것도 그 부분이에요. 원래 응시율이라는 게 있어요. 논술 경쟁률이 이제 높은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응시율이 뭐냐면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수능 전에는 98%, 99%입니다. 왜? 수능을 안 봤으니까요. 그죠? 근데 수능 이후에 응시율은 뭐죠? 수능을 못 봤다라는 거죠. 뭐죠? 최저 기준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응시율이 보통 65%가 응시율이었어요. 모든 대학이. 수능 이후에 모든 대학이 보통 65% 기준으로 응시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올해 이제 정보를 공개하면서 경희대가 제일 먼저 발표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응시율이 65%라면 최저 충족률이 65%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죠. 작년 기준으로 경희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제일 낮은 학과, 뭐죠? 건축학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13%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 충족률이 너무 낮다. 두 번째, 얘들은 뭐지? 최저가 안 됐는데 간 애들은 뭐지? 했더니 그거죠. 기억이 잘못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채점이 틀린 경우.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죠. 재학생 기준으로 많습니다. 가채점이 한두 문제 차이로 맞죠? 등급컷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등급컷이 맞을 줄 알고 간 거죠.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안 된 케이스가 50% 가까이가 차라리 차이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가채점을 잘 믿기가 어려워요. 이제 재수생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가채점을 하는데 재학생들은 고민하잖아요. 그죠? 3번인가 4번인가 고민하다 막판에 3 이렇게 하고 나왔더니 4인가? 이렇게 해서 가채점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채점을 틀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에요. 수능 후에 한번 가보면 좋은 거죠, 뭐. 자, 뭐 그런 부분이고, 보시면 건축학과, 일어, 중어, 러시아어 뭔가 구성되죠. 뭐죠? 인문계열이라는 얘기죠.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보다 인문계열의 최저 충족률이 월등히 낮습니다. 3배 가까이 낮아져요. 그 뒤에 밑에 보시면 최저 충족률이 60%, 54%, 52%는 뭐죠? 경영, 경제, 사회과학 계열이죠.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해야만 하는 대학을 지원할 때는 최저 충족이 100%다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최저 충족이 된다면 대부분 합격 보험은 인문 계열로 지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을 낮춘다고 해서 합격률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과 선택이 합격률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학과는 13%인데 논술 성적이 84점이에요. 합격자 84점이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중어중문 보시면 56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자, 보시면 이제 수능 후니까요.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채점 결과가 나와요. 대학에서 논술 합격자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선별하는 방법이 채점 결과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11월 말에 이제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본다라는 소문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절대 못 봐요. 그냥 오직 등급컷만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로 1등부터 100등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능 성적이 들어가면 1등이 뭐죠? 최저가 됐냐? 안 됐냐? 안 됐냐? 안 됐냐? 됐냐? 해서만 선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86점, 89점, 88점, 87점 여기는 합격자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최저가 다 된 거고요. 지금 중어 중문은 뭐죠? 논술 잘 쓴 애들이 다 최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56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56점이라는 평균 합격자의 점수는요.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점수예요. 왜? 꽈락이에요. 기본은. 근데 의미가 없는 거죠. 앞에 애들이 다 최저가 안 되면 꽈락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말도 안 돼. 내가? 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논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오직 최저만 맞춰서 운 좋게 간 케이스죠. 그래서 평균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80점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미세하게 차이가 뭐가 되냐면 사회과학이나 경영 쪽으로 갈수록 점수대가 높아지죠. 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경희대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최저 충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최저 충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뒤에 넘기시면 이제 최저 정리 다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사탐이죠. 국수형은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사탐이 이제 두 개를 반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죠? 상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 뭐 큰 문제는 없죠. 근데 평균에서 문제가 이게 뭐 반올림이야, 내림이야, 올림이야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몇 대학은 버림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요. 근데 아주 여기 성균관대 하나 정도만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고민되는 게 0.5 단위가 되는 거죠. 하나가 2등급, 하나가 3등급이면 2.5등급이 되면 2.5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2등급이다. 그럼 합하면 몇 등급이 되죠? 4.5. 그러니까 합사 초가 돼버려서 광탈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들어왔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3월하고 4월 학평을 받고 지금 6월 목평을 받죠. 6월 모평이 기준이어야 돼요. 재학생들은 학평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나 옛날엔 잘 봤는데 육모평 망했어요. 아니요. 육모평 성적이 지금 성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공부가 되는 거고 과거 잘했던 것만 생각하면 실패의 길로 가요. 잘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평가원에서 준 거는 지금 작년 11월 맞죠? 그 다음에 올해 6월이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는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성적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3학년 때 본 육모평 기준. 그래서 육모평을 망했어요. 그러면 여름방학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구모평 잘 보면 상승 곡선이니까 좋아지는 거고 육모평 망했는데 7월 모의고사 잘 봐요. 오, 역시 돌아왔어. 이게 내 성적이야. 이게 재학생들의 착각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최저 기준을 확인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시험일이에요. 시험일. 이것 때문에 큰 고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구모평 보고 나서 원서 접수가 9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원서를 논술 6개 이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눈치 보고 부모님은 하늘 보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제 닥친 걸 해결하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컴퓨터 앞에 가지고 대학 사이트를 다 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낭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 최저 있잖아요. 구모평 그다음에 육모평만 갖다 놓으세요. 7월, 4월, 3월 다 버리세요.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6월 성적, 9월 성적 갖다 놓고요. 평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야만 하겠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균을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제가 처음에 최저 기준을 준 이유는 여기서 내게 최저가 되는 대학만 먼저 선별하세요. 최저 기준이 되는 대학만 선별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시간 있잖아요. 일자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10월 2일. 그때 건국대와 한양대 에리카 같이 보는데 뭐 이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멀어요. 건대보고 한양대 에리카는 좀 멀습니다. 멀습니다. 뭐야? 네, 죄송합니다. 네, 혀가 이제 아침에도 한번 하고 해서 혀가 좀 제대로 안 움직이네요.
제가 혀가 좀 짧아요. 네, 그래서 10월 2일 날 건대하고 에리카가 보는데 건대가 이제 최저가 없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주안점이 뭐냐면 상위권 대학에서 유일하게 프라임 사업의 대상자예요. 그 건대 이상의 대학에서는 프라임 사업자가 없어요. 건대만 이제 수의학과 위주로 해서 프라임 사업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인문계열의 모집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보다 더 박 터질 거예요. 응시율은 99.7%입니다. 왜요? 수능 전에 최저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그 다음 주죠. 10월 8일 날 보면 연대하고 동국대가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돼요. 원래 연대가 10월 2일 날 봐야 되는데 너무 좀 빠르다라는 의견 때문에 한 주 딜레이가 됐어요. 수능이 한 주 딜레이가 돼서 이것도 딜레이 됐는데 동국대는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랑 겹치게 된 거고요. 시립대도 그날 같이 껴있기 때문에 뭐 수능 전에 보통 이렇게 대학을 여러 개 쓰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큰 고민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요. 건동홍 때문입니다. 건동홍이 수능 이후의 논술을 보면 맞죠? 거의 이제 성적대가 좀 좋은 친구들이 마지노선이 건동홍. 그 다음에 성적이 좀 중간 상 정도 친구들이 준경외시 건동홍. 건동홍이 언제나 걸리게 되는데 그 건동홍이 수능 전에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수능 후에는 준경외시 다음에 국숭세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지원 범위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수능 전에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0월 9일 날 이제 홍대하고 카톨릭대가 나와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고민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런 대학이 보는구나. 이 중에 하나 볼까 말까? 이런 정도 고민이 될 거고요. 이제 11월 19일이죠. 17일 날 수능을 보고 나면 정신 차리면 다음 날 금요일 맞죠? 목요일 날 시험 보고 학교 가서 가채점 내면서 눈물 한번 흘리고 친구들하고 서로 못 봤다고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신 차리면 내일 논술 보러 가야 되네? 가 되는 거예요. 그게 19일이고요. 19일 날 보시면 대학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시간대별로 만들어 놨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권이잖아요. 그죠? 논술을 보는 대학이 지방 이제 경기도로 내려가면 단국대, 경기대 정도, 아주대, 인하대 정도, 그다음에 먼대, 경북대, 부산대, 뭐 설마 거기까지?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인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한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뭐 편합니다. 강남에 있는 대학이죠. 강남대는 아니고요. 예, 서울대 하나. 그 다음이 중앙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게 두 개 대학밖에 없어요. 근데 논술대학 보는 중앙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등분을 하면요. 이렇게 되죠. 맞죠? 3등분이죠. 여기 이제 서쪽에 있는 게 연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그러니까 같은 섹터를 묶여져 있고요. 중앙에 있는 대학이 숙명여대, 동국대, 뭐 경기대, 서울 캠퍼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있는 게 한양대, 건대, 세종대 요 라인이 이제 동쪽으로 있고요. 북쪽 라인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성균관대, 고려대, 뭐 등등 경희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 2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3개는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이제 모집 지원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11월 19일 같은 날 여러 개 대학을 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보는 방법. 2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왼손으로 연습하는 거 되게 좋아요. 오전에 오른손 쓰고 왼쪽에. 네, 농담입니다. 하루에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전에 쓰고 오후에 이동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지방에서 와서 제가 서울 지리를 몰라서 어딘지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시험 보고 나와서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가요. 따라가면 돼요. 다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뭐 걱정될 건 없고요. 2개를 동시에 시험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 낮은 대학을 지원해서 수능을 잘 보면 높은 대학 보러 가고 망하면 낮은 대학 보러 가는 2가지 전략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요. 그 다음 날도 이제 경희대가 이제 전날 토요일은 인문계, 다음 날은 사회계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술 나중에 뭐 저도 논술 뭐 EBS도 하고 뭐 대성에도 됐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 논술 지원 상대가 오면 어머님들이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뭐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는 새벽 5시까지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한 분이 한 3시간 정도 전화한 적이 있는데 계속 똑같아요. 어머님 여기 지원하시면 되겠어요? 네. 조금 있다가 근데 여기는 안 되나요? 여기는 안 되나요? 이렇게. 또 조금 있다가 여기는 안 되나요? 여기는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상담한 내용을 하나도 반영 안 하셨어요. 결국 뭐냐면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죠. 저는 자료 제공,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이 조금 높은 쪽으로 유도해 드릴 뿐이지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수시는 결국 뭐죠? 알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뭐 업체 같은 데 가면 맞죠? 여기 지원하는 합격 확률 87.6%. 어떻게 산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논술시험을 본 적도 없고 그냥 교과 전형, 그다음 종합 전형이라면 그 정도 확률을 만들 수는 있는데 논술 전형에서는 맞죠? 그날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격 확률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이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제일 관건이죠. 내신이 돼요. 네. 그래서 대학별 합격자 내신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되냐면 상위군으로 보면 이대, 고대, 경희, 시립, 한양, 연세 이런 순위죠. 뭐가 이상하죠? 네, 연고대가 바뀌어져 있어요. 연대가 제일 낮아요. 합격자 평균 내신이 3.6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4등급, 5등급, 6등급도 합격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화여대는요. 3등급, 4등급만 넘어가도 합격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대학이요. 우리가 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 나오죠. 국숭세단 이런 거. 저도 이건 고려 시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냐면요. 대학이 올라가면요. 내신 반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논술 실력으로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대학에 올라가면 내신 성적 반영은 적어지는데 애들의 실력이 올라가요. 아주 큰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신이 4점대야. 그럼 연대를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이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논술 실력이 좀 확실하게 괜찮다면요. 내신은 안 좋으면 무조건 대학을 올렸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불리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직 논술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거죠. 근데 잘하는 애들이 많을 뿐. 나도 잘하면 되죠. 근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상담을 하죠.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럼 대학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합격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 전혀 아니에요. 내신이 대학이 내려갈수록 반영비율이 훨씬 높아지고요. 여기 국숭세단, 국숭세단 밑에 이제 아주대, 인하대 이런 데는요. 거의 2점대 초반이 돼요. 왜냐면 그 지역에 일반고 내신 좋은 애들이 그런 곳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최저까지 맞춰버리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작년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도 없고 천하제일 논술대회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뭐라고 나오면 최저 합격자가 이게 경영학과 학생인데요. 7.2등급. 7.2등급인데 한양대를 합격했다. 가문의 영광이겠죠? 네. 어떤 학생이겠어요? 제가 이제, 통해서 이제, 알아냈죠. 여기. 누구냐? 이러고죠. 용인 외대부고죠? 그게 어머님이 이렇게 하면 이해하신 거예요. 아, 그렇지. 참 똑똑한 애야. 7.2 어차피 내신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연대도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학과, 문화인류학과는요. 합격자 평균 내신이 5등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반고 지원자들이 다 최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중심의 아이들만 최저가 충족이 돼서 합격자 평균이 5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연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은 다 연대 씁니다. 그냥. 내신이 5등급이 6등급이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학과 선택은 보시면 알겠지만 심리학과, 문화인류학과는 이게 특정한 학과가 항상 이렇게 5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이라 그랬죠. 지원자들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원은 약간의 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수업 듣는 애들한테 연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영외고 이런데 작년에 200명 가가지고 2명 합격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학교들이잖아요. 2년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럼 그냥 학과 어떻게 하지? 그냥 다트 던져. 네, 농담입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대학 내신별 감점을 보시면 연세대 보세요. 등급 간 0.2점이 차이 나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려대가 원래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대가 합격자 내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근데 왜 높냐? 연대보다 최저가 낮아서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왜 높은지. 최저가 낮으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최저 충족 기준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최저가 높으니까 내신 합격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고요. 그래서 고대랑 연대는요, 큰 차이는 없어요. 내신 반영 비율에서.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원래 내신 산출 공식을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는 뭐 잡아간다, 수능 보고 뽑는다 이런 소문이 많이 들렸던 이유는 성균관대 논술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시험 보러 간 애가 잘못이고요. 그 옛날에 그 만점자였나 한 문제인가 두 문제 틀린 애가 성균관대 이제 논술로 합격해가지고 잡혀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논술 시험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쓰기 싫은 거야. 수능 잘 봐서. 왜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토요일이잖아요. 정신 없어요. 그냥 원서 써니까 가본 거예요. 가서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원고지가 아니에요. 성균관대가. 그냥 연습장이에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줄로 이렇게 연습장인데 얘가 줄을 맞춰 쓰지 않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야. 3은 이런 내용이야. 이러면서 그냥 연습장처럼 그냥 끄적댄 거야. 그리고 나왔어요. 난 글 안 썼는데 합격. 네, 성균관대는 글 안 써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나 왜 합격이야? 아, 수능 잘 봐서 나도 잡아갔구나. 소송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왜? 원칙적으로 네, 글을 쓰라고 얘기 안 해요, 성균관대는. 다른 대학에 있으면 광탈이에요. 근데 성균관대랑 성균관대만 안 되는 거죠. 성균관대만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신 산출 공식도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공개를 하고 내신 산출 보시면 연대고대보다 반절이죠. 0.1 다른 데가 0.1을 깎으면 성균관대 0.1 깎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근데 내신 합격자 내신은 꽤 높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죠. 그게 작년까지요. 올해는 성균관대가 평균한 여기 경희대랑 고대 사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작년까지 최저 기준이 너무 낮았어요. 근데 올해 되게 강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작년에는 국영, 수탐, 사탐 하나하나, 한문, 제2국어까지 다 포함했을 때 세 개 영역에서 뭐 이렇게 잘한 거 2등급 뭐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4개 영역으로 합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안 좋더라도 성균관대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채점 방식도 좀 달라요. 좀 성균관대가 이상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데는 그냥 70점 이렇게, 73점 이렇게, 84.2점 이렇게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균관대는 그렇게 채점을 안 하고요. 그냥 1번 문항 A 이렇게 줘요. 점수를 안 줍니다. 2번 문항 B, 3번 문항 B 이렇게 써요. 그 다음 4번 문항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번 A를 받으면요. 그냥 25점이에요. B를 받으면 그냥 20점을 받아요. C를 받으면 그냥 20점을 받아요. 이게 맞죠? 20점, C를 받으면 15점이죠. 다 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7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돼요.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정말 안 좋은 애도 합격합니다. 왜? 등급 하나만 더 높으면요. 내신이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가 좀 독특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보세요. 중앙대 아주 큰 의지죠. 우리는 서성한보다 더 안 깎겠어요. 맞죠? 왜냐면 이게 보이시죠? 중앙대의 발버둥이 우리는 서성한 중으로 불리길 바래요. 이해하시겠죠? 서성한 중으로 해줘, 봐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보죠. 네, 그래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논술도 돈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리고 체계화시키고 모의 논술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만들고 학교를 홍보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0.08이 말이 되는 점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깎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희대로 넘어갑니다. 이상하죠? 2점, 6점, 12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네, 4등급 이하는 합격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합격할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저 충족률이 16%면 할 만은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기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경희대는 나중에 지원하게 될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신이 3점대라 뭐 하면 지원은 해서 6점 커버니까 그죠? 이건 괜찮아요. 근데 4등급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6점이나 더 깎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인문으로 가는 게 맞죠. 상경이나 사회과학으로 지원하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도 높고 최저 충족률도 높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좀 낮아지는 케이스라면 인문으로 가면 조금 더 할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대 보시면 50, 15예요. 4, 5등급은 네, 먼 산을 봐야죠.
정말 잘 쓰면 되지 않나요? 네, 제가 가르친 애 중에 5등급에도 홍대 간 애는 있어요. 왜냐면 홍대가 또 채점 방식 이상해요. 얘네들은 뭐냐면 인문하고 사회로 나눠서 인문계열 문제가 2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계를 지원한 애들은 인문계열 문제가 200점 만점이 되고요. 사회계열 문제가 100점 만점이고 사회계열 지원에는 인문계열 문제가 100점, 사회계열 문제가 200점이 돼요. 지원 학과에 대해서 배점을 2배를 주는 이런 채점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쓰면 커버는 돼요. 근데 쉽진 않아요. 정말 잘 써야 되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이 내려가면 내신 격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 근데 이제 실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실력. 그럼 보세요. 내신은 바뀌는 건가요? 안 바뀌는 건가요? 타임머신을 만드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안 좋으면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말고 그냥 뭐 논술학원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논술 실력을 좀 많이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들을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 얘기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지원 전략인데요.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최저도 봤고, 그 다음에 전형 1도 봤고요. 그 다음에 내신 산출도 봤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요.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있잖아요. 맞죠?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진짜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미디어학과 가고 싶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심리 미디어는 쓰지 마 이래요. 왜요? 너무 인기 학과잖아요. 맞죠? 인문계 학생이 쓰는 최고 인기 학과가 미디어예요. 요즘에 방송국 가겠다고 맞잖아요. 그죠? 네, 방송국 가겠다고 미디어 1등. 그 다음이 학교에서 또래 상담해보니까 내가 심리 상담에 엄청난 대박 학생이야. 그래서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이건 아닌가? 그래 나는 뭐 사장님이 되겠어. 경영학과. 요 세 개 학과가 가장 초인기 학과죠. 근데 모집 단위가 달라요. 경영은 100명을 뽑고요. 그 다음 심리학과는 30명을 뽑고 미디어는 2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인기에 따라서 다르죠. 모집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의 경쟁률이 워낙 높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 제가 그래요. 쓰지 마라 그래요. 근데 작년에 제 동원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연대 미디어학과 간 애가 있어요. 논술로. 난 쓰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 제 꿈입니다.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랑 상담했던 뒤에 5개 대학 다 떨어지고요. 연대 미디어만 갔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진짜 간절히 원하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6장이란 카드가 있으면 6개를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죠? 그 중에 하나나 2개는 진짜 원하는 대학을 쓰시고 나머지는 좀 머리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과 모집 인원의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8월 정도에 이제 설명회들을 하면 선생님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경쟁률 중요하죠. 근데 이 뒤에 빠졌는데 다 아시죠? UA 가시면 파워 경쟁률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전년도, 전전전도까지 경쟁률을 다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학과가 몇 대 몇이었는지 그 경쟁률을 보시면 조금씩 상승하는 걸 보이게 될 거예요. 경쟁이 조금씩 늡니다. 왜? 논술 인원 줄이니까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하면 딱 접게 돼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잖아요. 그럼 미디어 126대 1 뭐 이래요. 126명 중에 1명 뽑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용자가 뭐 이렇게 쉽진 않죠. 네, 하여튼 그 경쟁률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모집 인원이 변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서성한 중으로 불리기 원한다고. 그래서 논술 모집 인원을 좀 늘려요. 얘네들은. 다른 대학은 다 줄인데 막. 그렇고 건대도 똑같죠. 건동홍이라고 불리기 싫어요. 중경외시가 아니라 중경외건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이러고요. 그래서 건대도 최저 없애고 논술 내신 반영 없애고 쭉쭉쭉쭉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하고 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보통 인문하고 사회를 구분하거나 사회랑 또는 인문하고 상경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학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달리 보기 위해서 구분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계열 쓴다고 사회계열 문제만 푸는 건 별로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성향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리가 되냐 안 되냐. 네.
그래서 이제 고대는 다 이제 수리 논술을 푸는 거니까 제외하더라도 네. 고대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 중에 뭐 중앙대, 한양대, 그다음에 경희대 사회계열, 맞죠? 숭실대, 이화여대 사회계열 이쪽에서는 수리 논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논술학원에서 수리 논술을요 12월부터 가르치는 건 이과예요. 알겠죠? 문과를 12월부터 가르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EBS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수리 논술도 EBS 수특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냐면 수특을 먼저 마스터하는 게 1번. 그리고 나중에 쓰는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풀어봤는데 답안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딱 접으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모의 논술 같은 거 보면 맞죠? 수리 논술 풀잖아요. 그렇죠? 호기롭게 풀고 아니구나. 엄마 아닌 것 같아. 엄마는 상경 갔으면 좋겠는데 문과 가서 뭐해? 뭐 이런 뭐 하여튼 안 되는 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인문하고 사회가 나와 있는데 인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는 완전 좀 달라요. 뭐가 되냐면 인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뭐 광장이란 소설 한 파트가 나와. 그러면 정답이 뭐냐면 모순이야. 이데올로기의 모순 속에서 현실 이데올로기의 모순 속에서 방황하다 죽음 뭐 이런 거예요. 한 문장만 나오면 사회계열 학생이에요. 이게 아니라 현실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뭐죠? 개인 내적인 나의 이데올로기의 충족, 사회 밖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충돌. 이게 확장적으로 자꾸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봤을 때 이거야 한 문장 나오는 친구는 인문계열 못 씁니다. 왜? 인문계열은 보통 1100자, 1200자 써야 돼요. 근데 사회계열은 500자에서 600자를 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인문적 성향인지 사회계열 성향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한번 보는 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그 다음에 논술 시험 일정, 내신 성적, 논술 경향의 순서대로 이제 대학을 초이스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대비법 말씀을 드리는데 뭐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대비법 어떻게 하나요? 제가 뭐 합격시키려는 건 아니잖아야. 그래서 여기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제시문 난이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논술학원을 다니는데 제시문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건 옛날 문제예요. 왜? 파이널 때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논술 문제를 많이 풀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최근 논술 문제를 아니면 올해 모의 논술이라도 보면 제시문이 쉬워요. 근데 이걸 구성해서 글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하죠? 제시문 읽으면 그런 내용이구나. 뭘 쓰지? 다시 제시문 봐요. 이렇구나. 뭘 쓰지? 이걸 무한반복해요, 학생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제시문이 어려웠을 때는요. 논술학원에서 많이 연습한 친구보다는 그날 컨디션 좋은 애가 합격했어요. 왜?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제시문 내용을 정확하게 잘 풀었으면 합격이 잘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논술학원에서 합격 많이 시킨다고는 하지만 그냥 안 다닌 애들도 많이 합격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경희대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저번에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 합격자의 78%가 수도권이에요. 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논술 인프라가 구성된 곳과 구성되지 않은 곳에서의 학생들의 실력 차는 현저하게 크게 차이 나요.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친구하고 아닌 친구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글을 많이 써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좋은 강의 들어야 돼요. 이게 논술 강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요. 두 번째가 대학에서 논술을 없애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합니다. 무슨 발버둥이냐? 교육부에서 논술 계속 없애라 그러는데 안 없애죠? 이거 앞으로는 이제 안 없어질 거예요. 종합전형의 오류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서 논술 전형을 안 없애려고 하니까 뭐 하냐면 논술 가이드북이라든지 모의 논술이라든지 인터넷 모의 논술이라든지 하면서 채점표 공개하죠. 그 다음에 첨삭도 해주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보면 이게 출제 의도가 뭔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안 보고 풀 뿐 선생님들은 보고 올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답을 설명해주는 강의보다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강의를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국어하고도 연계됩니다. 왜? 제시문이 같은 비문학 EBS 지문이니까요. 그래서 국어가 빨리빨리 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시문을 이해해서 연결지어서 보기를 맞추는 형식이라면 논술은 뭐죠? 보기만 없을 뿐이에요. 선지만 없어요. 제시문은 같아요. 그래서 선지를 떠올리는 사고방식을 연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언제나 중요하겠죠? 최종 충족률 보시면 알겠지만, 네.
거의 절반 이상은 최저를 못 맞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신은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내신 볼 때마다 저거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신이면 어느 대학을 쓰는 게 좋지?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는 정말 이대가 가고 싶어요. 4등급이에요. 하지 마. 이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맞죠? 저는 5등급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대 쓸래? 제가 어찌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다음 마지막에 자존감과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논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기본은.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설명회나 이럴 때 다 항상 얘기해요. 논술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배울 필요 없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논술을 만들었으면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못 가르쳐.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안 배운 걸 하다 보니까 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7.6인데 논술로 합격생이에요. 근데 내가 용인부고야, 대원 외고야 이러면 이래요. 왜요?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자신감의 차이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수능 성적에서 와요. 내가 수능 성적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논술이 뭐죠? 제시문 보고 생각해서 써야 돼요. 맞죠? 근데 제시문 보고 이건가? 근데 너 수능 성적에 자신 있어. 그럼 뭐야? 그냥 써. 이렇게 되는데 수능 성적에 자신 없죠? 그러면 제시문 보고 이건가? 아닌가? 이건가? 아닌가? 제시문을 그냥 써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합격하죠. 그럼 최저를 잘 돼서 합격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 걸 써야 되는데 자꾸 제시문 내용에서만 그냥 옮겨 적는, 베껴 쓰는 상식적으로 EBS 지문을 이해해서 대학을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건 결국 자존감, 자신감이 없어고 그다음에 논술학원을 다녀도 문제가 뭐죠? 맨날 욕먹어요. 뭐야 이거 막 써고 수업 들으면 아니구나. 다음 주에 와가지고 첨삭 받으면 너 왜 이랬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내용을 못 쓰게 돼요. 근데 아니에요. 논술은 질러야 돼요. 어차피 논술학원에서 뭐 합격 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연습할 때 그냥 지르세요. 그리고 또 틀렸냐? 틀렸구나. 이런 쿨한 마음. 이게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자꾸 움츠리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